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당 조직, 권력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일 그러니까 어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는 무엇을 결정하는 데가 아니고, 물론 결정하는 형식을 거치지만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 전에 노동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 가져와서 추임받는 형태입니다. 먼저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북한 헌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조금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 2부에서는 최룡해가 지금 실질 권력 2인자로 등극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김정은은 이 자리에 글을 안 치는가? 이렇게 한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성격이나 권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헌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그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이니까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948년 만들고 난 뒤부터 4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합니다. 그 4차례에 걸쳐 수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일성이 1948년부터 국민투표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력, 다시 말하면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사실 62년까지 그 안에 종파싸움 내지는 이 4개의 큰 파가 있어가지고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갑산파, 연안파, 남노동파, 이런 식으로 4개의 파가 갈라져서 싸우다가 결국 1962년에 이르렀어야 김일성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권력을 잡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헌법 개정 조치를 계속 해왔었죠. 그러다가 1972년에 7.4 공동성명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일성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 후에 사실은 헌법을 바꿔서 그걸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북쪽은 12월 27일 날 바꿨습니다. 같은 해에 양쪽의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에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72년에 그 헌법을 바꾸어서 앞에서 내가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4차례 수정했다는데 5차례 수정하고 6차 수정이 바로 사회주의 헌법 1972년 12월 27일 개정해서 그것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부르기 시작했어. 1998년 8차 헌법 개정할 때 이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김일성 헌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98년 김일성 헌법 내용의 핵심은 주석직을 폐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 직책을 줄 수 없다.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다. 98년 같으면 김일성이 죽고 난 뒤죠. 그러니까 아들 김정일이 이렇게 98년 법을 바꾸면서 가장 두드러진 골자 2개가 주석직을 폐지하고 정무원도 폐지하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정무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지금의 국무원입니다. 이 국무위원회입니다. 김정은이가 2016년 헌법 개정에 의해서 다시 도입한 것처럼. 그래서 정무원을 폐지하고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부른다. 그러면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 되면 누군가가 국가의 최고 실세가 돼야 되니까 그 2번째로 고친 것이 헌법 100조에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바꿨습니다. 국방위원장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실세 자리를 국방위원장으로 명합니다. 아버지를 영원한 주석으로 해놨으니까 자기는 주석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고 주석직 자체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당수, 북한의 지도자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9차, 10차 다시 개정을 합니다. 사법부에 관련된 이름을 바꾸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내용들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게 되자 김정은은 그 법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11차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 이름을 소위 말하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 헌법 개정의 골자는 첫째는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직책을 만듭니다. 마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직으로 만들면서 국방위원장직을 폐지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김정은은 국방위원장 자리를 폐지를 하지 않고 국방위원장이란 호칭은 두되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하나 신설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타이틀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주면서 그것을 헌법에 명기를 합니다. 그게 김일성 김정일 헌법, 다시 말하면 11차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권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에 13차로 헌법 개정한 것이 2016년입니다. 2016년 헌법 개정의 골자는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합니다. 개편하면서 이 국무위원회의 역할을, 아버지 김정일 때는 국방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의 자리다라고 얘기해서 모든 국가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아버지를 영원한 국방위원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했으니까 뭔가 자기도, 아버지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니까 자기도 뭔가 하나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1위원장, 2위원장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국방위원회가 하던 일을 국무위원회가 그대로 하도록 가져오면서 자기 자신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스로 추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가 할아버지 김일성이 하던 주석이고 아버지 김정일이 하던 국방위원장 자리예요. 이 헌법 내용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뭐냐? 원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따가 98년 김정일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94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김일성 헌법이란 이름으로 8차 개정을 할 때에 아까 영원한 주석으로 아버지를 만들면서 최고인민회 상설회를 상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그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이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는 성격은 얼른 보면 우리가 뭐 신문기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국의 국회와 같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한국의 국회 플러스 대통령이 하는 일을 상당 부분 여기에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노동당 당서기가 아니고 국가 이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 한국의 국회가 하는 입법 그리고 재정을 이 감사하는 그런 역할 외에 크게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이거 사실은 우리 국회는 판사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합니다. 대사 임명, 우리 한국의 국회는 대사 임명 안 합니다. 외교권 행사, 우리 한국의 국회는 외교권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의 조직, 우리로 치면 행정부죠. 행정부 조직을 내각위원회의 조직, 성, 다시 말하면 뭐 노동성, 뭐 외무성, 뭐 이런 식으로 성을 없애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도 전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에 비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2016년 13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이 국무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은 국방만 아니라 국가 전반 사업 전체를 다 관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헌법상으로 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파워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 되면서 국무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2016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는 헌법상으로는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국무위원장에게 국가 전반에 관한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역할의 총 책임자를 김정은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 자신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게 맡기고 있지만 그는 헌법의 기준을 두고 국무위원장이 모든 걸 총괄하는 최고의 지도자인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지난달 대의원으로 출마를 안 했다라는 자체는 그 위상을, 최고인민회의를 위상을 과거와 같이 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밑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총책임자인 자기는 그보다 한창 더 위에니까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래 끝을 인민회의 대의원들하고 맞짱을 뜰 군번은 넘었다. 그러니까 나는 대의원 출마 안 한다. 뭐 정상국가 흉내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 유일영도 체제의 모습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인은 전번에 대의원으로 출마를 안 한 겁니다. 뭐 출마도 아니죠. 그거는 뭐 스스로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하면서 결국 최룡해에게 국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임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최룡해를 이 자리에 지명을 했는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